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 프리 특강 세 번째 주제로서 자료 구조 활용에 대한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에 출제되었던 문항 되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어 국내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통해 응시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제목은 괄호 변환입니다. 그래서 2020년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에 나왔던 대표적인 자료구조 활용 문항입니다. 자, 자료구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택이나 큐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구조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이 문제 문항을 분석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단에 이 문제에 대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의 신입 개발자로 입사한 코는 선배 개발자로부터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라는 업무 과제를 받았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스를 컴파일해서 로그를 보니까 괄호가 개수는 맞지 않는데 짝이 맞지 않는 형태로 작성돼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 공부할 때 예를 들면 C나 자바와 같은 언어 공부하다 보면 중괄호 안 맞아서 틀리거나 또는 소괄호 짝을 맞추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꼭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소스 파일이 너무 많아서 콘이 소스 코드에 작성된 모든 괄호를 뽑아서 올바른 순서대로 배치된 괄호 문자열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규칙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 규칙을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야 되니까 정의가 나올 때를 집중하셔야 돼요. 소괄호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소괄호의 여는 소괄호와 닫는 소괄호의 개수가 같다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괄호의 괄호의 짝까지도 모두 맞는 경우에는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 규칙을 한번 적용하는 예시를 바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괄호 열기 열기 닫기 닫기 닫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소괄호가 총 여는 것이 3개, 닫는 것이 3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괄호의 개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는 소괄호와 닫는 소괄호가 잘 보면 짝이 맞질 않죠? 요 2개는 맞고 앞쪽에 2개도 맞는데 여긴 닫은 다음에 여는 것이 남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위에 나와 있는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시도 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입으로 읽으면 좀 이상한데 여는 소괄호, 여는 소괄호, 닫는 소괄호, 닫는 소괄호, 여는 소괄호, 닫는 소괄호. 자, 소괄호 여는 것과 닫는 것의 개수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짝이 맞는지 보니까 짝이 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시면은 학부 때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예를 들면 스택이라든가 큐라든가 하는 자료구조들이 생각나시면서 이거 여는 소괄호 어디 스택에 넣어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꺼내면서 서로 합치고 이런 걸 상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훈련이 되셨다면은 코딩 테스트에 딱 임하셨을 때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이해가 어려우시다면은 여기서부터 또 집중해서 문제를 분석하셔서 실제로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소괄호로만 이루어진 어떤 문자열 W가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라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죠. 지금 검사가 초점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을
올바른 괄호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W가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라는 가정하에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로 변환하는 아래의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살펴보니까 빈문자열의 경우에는 빈문자열 반환하고 끝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자열 W를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 두 개 U와 V로 분리를 하는데 U는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최소한의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어야 되고 V는 따라서 빈문자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약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U와 V가 분리된 상태에서 3번 단계로 넘어가는데 문자열 U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면 문자열 V에 대해 가지고 1단계부터 다시 수행을 하니까 이거 1단계부터 적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기 함수라든가 또 제기 구조라든가 반복 구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상상하시고요. 3의 1번에서는 수행 결과 문자열을 U에다가 이어붙여서 반환을 하여서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자열 U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아닐 때는 4번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빈 문자열에다가 첫 번째 문자로 여는 소괄호를 붙이고 문자열 V에 대해서 1단계부터 재기적으로 수행한 결과 문자열을 이어붙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3번, 4번, 5번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일종의 의사 코드입니다. 의사 코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구현하면은 이 전체 올바른 괄호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니까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 P가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올바른 괄호 문자열로 변환한 결과를 리턴할 수 있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바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형식은 이 P에는 소괄호 여는 것과 닫는 거로만 이루어진 문자열이고 길이는 2 이상 1000 이하인 짝수이다. 여러분 왜 짝수라고 주어져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균형 잡힌 괄호가 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괄호의 종류가 개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는 소괄호가 300개면은 닫는 소괄호도 300개라는 것이 항상 같다는 것을 한 번 더 두 번째 꼭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올바른 괄호 문자열일 때는 그대로 리턴을 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력 형식이 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출력 예시. 자, 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여는 소괄호와 닫는 소괄호의 짝을 한번 살펴보니까 서로 다 짝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추가적인 조정 없이 올바른 괄호 문자라고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것은 닫는 소괄호가 먼저 한번 출현하고 여는 소괄호가 한번 출현했으니까 아까 문제에 나와 있던 알고리즘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두 문자열 U와 V로 분리하는데 U는 최초의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자열이 다 추출이 되어버리고 V는 비어있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U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아니니까 아까 문제에 나왔던 재기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올바른 문자열이 반환되도록 하는 입출력 예시가 있습니다. 구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규칙을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참고하면서 구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잘 보니까 짝이 맞질 않아요. 세 번째 닫는 소괄호가 출현한 시점서부터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과로서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과정을 보면은 최초의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은 앞에 두 글자만 추출이 됩니다. 나머지 문자들은 모두 V 문자열로 수행이 되는데 이 V 문자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을 추출하고 아닌 문자열 나올 때까지 재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재기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나오니까 실제 함수로도 재기를 이용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하시면서
구현에 임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나타나 있는 문항 되겠는데 저희도 그러면 이 문항의 내용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어떻게 하면은 코딩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모의 시험에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괄호 변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와 같이 문제 설명, 용어 정의 등등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의사 코드 순서대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구현하실 때 지금 현재 기본 코드가 주어져 있죠. 이 주어진 코드 밑에다가 주석을 옮겨 붙이고 그 해당하는 부분을 내가 구현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서 코드 정리를 해두고 내가 이제 어떤 거 작업을 해야 될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1번, 2번, 3번, 4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4번까지 주석을 옮겨 붙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작업들이 생각이 나게 될 거예요. 먼저 이제 입력이 빈 문자열인 경우 빈 문자열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빈 문자열임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P의 길이를 0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0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대로 반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예 빈 문자열을 만들면서 반환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W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데, 지금 입력되는 문자열이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 P로 나와 있으니까 이 주석상에서는 문자열 P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 U와 W, V로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로 더 이상 분리가 할 수가 없으며 V는 빈 문자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잘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짧은 문자열이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짧은 문자열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P는 항상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로만 구성된 짝수 길이의 문자열이니까 한 번에 두 개씩 읽어가면서 이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 나타나는 순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for i in range 해가지고 두 개 길이부터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위에서 빈 문자열은 감지가 되어서 지워졌을 테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만큼 이렇게 반복을 할 건데 두 개씩 증가를 시키면서 저는 반복을 시킬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문자열이 있겠죠. 처음서부터 i번째까지의 문자열과 i번째 이후의 문자열 이렇게 두 개를 각각 u와 v로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 언제 분리를 해야 되냐면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럼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는 소괄호와 닫는 소괄호의 길이 개수가 같은지 카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는 소괄호, 그 다음에 닫는 소괄호랑 이렇게 길이가 같은지 서로 검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둘이 분리를 해주고 브레이크한다. 더 이상 나는 아무 작업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은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주석도 정리를 해준다면은 나중에 조금 더 보기 좋을 것이고요. 주석의 경우에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정리 안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왼쪽을 다시 볼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U와 V가 각각 이렇게 분리된 문자열이지만 바깥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이렇게 빈 문자열로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고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코드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보시기가 편하니까 이런 정도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고 U랑 V를 일단 출력해서 잘 나오는지 보면은 출력했을 때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거가 조금 이제 출력이 이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사이에다가 제가 더하기 기호를 따로 이렇게 출력을 좀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는 가로 두 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i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을 때, 이거를 U가 아직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저도 요런 이제 실수를 했고요. 요 경우는 i번째까지, 그 다음에 요 P의 i번째까지의 문자열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결과를 확인하면서 보세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균형 잡힌 문자열,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균형 잡힌 문자열, 그 외의 것들, 이런 식으로 잘 분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걸로 진행을 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과 올바른 괄호 문자열일 경우에는 문자열 부위에 대해서 1단계부터 다시 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아래 과정들을 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가 올바른 괄호 문자열일까요? 이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가 서로 세트가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를 하나씩 짝지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열고 닫는 괄호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괄호, 두 번째 괄호를 예를 들면 자료 구조 스택 같은 것에다가 넣어두고 나서 닫는 괄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여는 괄호와 세트로 스택에서 팝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닫는 괄호가 네 번째에 나타났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갔던 여는 괄호와 서로 세트로 팝해주면서 개수를 좀 세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라고 하는 걸 검사를 해주기 위한 그런 적절한 함수를 좀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s correct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뭐 적당한 문자열 s가 들어왔을 때 검사를 해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 자료 구조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또 스택을 뭐 따로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는 자료 구조가 리스트라든지 또는 뭐 딕셔너리라든지 튜플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뭐 그냥 리스트 갖고 간이로 구현을 해버리면은 되겠죠. 리스트에는 대표적으로 어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팝이 있으니까 어펜드를 마치 그 푸시처럼 활용을 해주면은 스택에 대한 푸시와 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굳이 뭐 코딩 테스트 할 때 자료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제 구현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구현하니까 참고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데 문자열 S에는 무조건 여는 소괄호와 닫는 소괄호로 구성된 그런 문자열이 들어온다는 보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바른 괄호 문자열을 올바른 괄호 문자열 검사 함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S로 들어온 소괄호들로만 구성된 문자열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여는 소괄호인 경우에는 템프에다가 어펜드를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팝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예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팝을 하려고 했더니 템프가 현재 여는 소괄호가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닫는 소괄호였기 때문에 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길이도 좀 체크를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지금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단 없는 채로 구현을 한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면은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처리하시고 나서 이런 걸 이제 조금 뭐 축약된 한 줄의 코드로 구현을 해도 좋아요. 근데 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밑으로 좀 길어진다고 해도 요런 이제 함수는 일회성의 함수니까 만들어두면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 굳이 뭐 한 줄의 코드로 구현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해요. 가독성만 떨어지고 나중에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템프의 길이를 0인가 체크를 하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길이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소괄호 여는 것과 닫는 것과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문자들에 대해서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를 다 검사해 보았지만은 이 길이가 0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고 내부에 괄호가 여는 괄호가 사실상 들어가니까 여는 괄호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반환을 해주면은 올바른 괄호 문자열 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학부에서 여러분이 이 괄호 짝 맞추기 또는 괄호 짝 맞춘 것을 검사하기 등등은 컴파일러 같은 수업을 수강하실 때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is correct u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루틴을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바른 괄호 문자열인 경우는 수행한 결과 문자열을 u에 이어붙인 후 반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3의 1번까지 같이 처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nswer에다가 u와 솔루션 v, 그러니까 v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귀적으로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것이죠. 재규로 함수를 호출했을 때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입력되는 문자열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1000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2로 나눈 500번까지 이렇게 솔루션 함수가 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위쪽에서 발생한 비용이 여기가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요것도 지금 잘 보니까 뭐 앞에서부터 전체 길이만큼 반복을 해주니까 비고 오브 n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문자열의 길이만큼 재기가 발생하니까 전체적인 호출은 비고 오브 n 스퀘어예요. 사실은 요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면은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정도로만 풀어보더라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축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괄호 문자열일 때 올바른 괄호 문자열 부분, 그 다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재기로 계속해서 진행 이렇게 이제 해준다면은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를 통과한 케이스를 이때 하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6개 문자열이 정확히 이제 그 균형 잡힌 괄호 문자열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우연히도 이제 올바른 괄호 문자열이니까 아마 이제 다 통과를 해서 테스트 통과를 한 모양인데요. 근데 이제 나머지의 경우는 저희 이제 슈도 코드에서 마지막 4번 그러니까 4의 1번서부터 4의 5번까지의 코드 부분이니까 요건 else 부분에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번까지 완성을 한다면 테스트 케이스 2번과 3번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빈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열로 이런 여는 소괄호를 붙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V에 대해서 1단계부터 재기적으로 수행한 결과 문자열을 이어 붙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솔루션을 그냥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닫는 소괄호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새로운 4의 1번서부터 4의 3번까지의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U의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자를 제거를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자를 제거한다는 건 첫 번째서부터 U의 전체 길이에서 2를 뺀 것까지 가져오라는 건데 뭐 요렇게 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또 이제 파이썬 내부에서는 문자열을 반대로 셀 수 있는 이런 마이너스 인덱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인덱스에 대해서 슬라이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잘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 문자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자열의 괄호 방향을 뒤집어서 뒤에다가 붙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서부터 마이너스 1번째까지를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만들어진 문자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이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answer 문자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좀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U의 첫 번째서부터 인덱스 1번서부터 맨 끝에서 첫 번째 바로 전까지 거기까지 이제 반복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글자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여는 문자열일 때는 닫는 문자열을 청개구리처럼 붙여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 들여쓰기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여는 문자열을 붙여준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여는 거를 닫는 걸로 닫는 거를 여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원바이 원을 할 수 있고 U의 길이에 대해서 big of length of U 정도의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서 생성된 문자열을 반환해주면 되고요. 코딩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저는 이제 최대한 항상 이렇게 answer가 처음에 빈 문자열로 주어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처리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제 싫으실 때는 여기서 그냥 바로 새롭게 생성한다는 식으로 눈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된 문자열을 반환한다. 아마 이렇게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일단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 실행을 해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긴 문자열들에 대해서도 잘 처리가 돼서 테스트 케이스 모두에 대해서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괄호 문자열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코딩 테스트에서 의사 코드도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거창하게 내가 스택을 뭐 가져와서 사용한다기보단 기존 자료 구조에다가 스택의 철학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료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활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항상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괄호 변환에 대한 문제 해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